다 끝낼 수 있어요. 뒤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뒤에 허수가 많습니다. 뒤에 뭐 20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부터 안 해도 돼요. 19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끝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을 내주세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이게 뭔 소리냐? 크다 이 얘기예요. 위에 있다. 한국말로 크다. 그러니까 966번을 우리가 문제로 만들어내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뺄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누구보다 위쪽에 있다? x 플러스 2보다 위쪽에 있을 때, 크다가 됐을 때 이거의 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해가 그때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1부터 x는 3이었다. 지금 이 문제가 한글로 써져 있는데 이걸 해석한 거야. 수식으로 바꾼 거야 지금. 근데 너무 어렵냐? 위에 있으면 크다. 너무 어려워요? 아래에 있으면 작다. 너무 어렵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위 아래 정도는 우리 아니까 오른쪽 왼쪽을 헷갈려서 좌우는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더라. 좌가 어딥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헷갈리는데 위가 어딥니까? 할 때 밑에를 한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는 웬만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이거를 넘긴 거죠. 넘겼다고 치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의 해가 이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위로 블록이 되겠고 여기가 1부터 3까지가 돼서 이 그래프가 여기가 0보다 큰 범위가 여기가 나오면 이게 해가 나온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프로 보자면. 어렵냐 처음?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죠? 이게 근이 되잖아. 근과 계산기 쓰는 거였다가. 그럼 이제 근과 계산기 쓰면 뭐 근과 계산기 써서 푼다고 치면 1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돼요 그냥.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해서 a, b가 나오는 거죠. 끝난 문제예요. 뭐 되게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결론 뭐냐? 해가 주어졌을 때 뭐를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2차 부등식을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유형 몇 번에 있었죠? 3번인가 4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차이점은 뭐냐? 이건 한글로 잘 써있는 거니까 한글로 잘 써있는 거를 해석해서 이렇게 바꿔라 안 바꿔라? 바꿔라. 그게 유형 12번인 거야. 문제 자체의 구도는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 찾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해답을 했다고 치면.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자.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하는 애들 있죠. 네. 그죠? 이런 애가 머릿속에 논리적인 구조가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력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들이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 왜 항상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들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오해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특히 누가 그러냐? 남자보다 여자가 압도적이에요. 내가 이제 선생님 아내랑 많이 얘기해 볼 때 되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냥 봐봐. 내가 1과 3이 근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나는 그런 1과 3이 근이었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치더라도 그 말의 뉘앙스, 느낌이 그렇지 않았어. 1과 3이 근이 아니었다고 난 느꼈어. 그래서 1과 3이 근이 아니었다고 전해요. 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거의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지. 진짜로 그런 경우들이 생각하기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먹어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배우는 거야?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뭔가 일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되게 답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럼 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일을 할 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얘가 나중에 타이 나가면 적응하기 쉽지 않겠구나. 왜냐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친구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얘기하는데 왜 다르게 받아들이냐? 이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국어도 잘 배우고 정확한 언어적인 표현 습관을 들여야 되고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말에서 시작돼요. 그리고요 특히 그 말이요 왜곡돼서 퍼져나갑니다. 항상 그래요. 일부러 왜곡하는 놈도 있고요 그냥 왜곡하는 놈도 있어요. 그게 잘 이해를 못해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다? 글로 쓰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놓는 거죠. 녹음을 하든지 요즘 나오는 게.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신사회가 되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불신사회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다르게 받아들였잖아. 너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야 난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녹음도 하고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뭔가를 이렇게 덧붙여서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뭔가 애매하면 물어봐라. 내 느낌상 이런 거였다라고 판단하지 말자가 이제 오해를 가장 줄이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봤을 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판단 내린 다음에 난 이렇게 느꼈어.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이제 많은 거죠.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 말은 많이 하면 좋지가 않아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 969번에 보면요. y는 mx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mn 플러스 17이 x축보다 위에 있다. 결론은 얘가 0보다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0보다 크다의 범위가 x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0보다 크다의 범위가 그때 x값의 범위가 뭐냐? 마삼부터 x는 5까지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해석을 보면. 그때 실수 mn 값을 구하여라. 사실 이 문제도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0보다 커야 됐을 때 마삼부터 5가 나오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야지 크다가 나올 때 이 안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mn 값의 범위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고요. 이 마삼과 5가 이거에 뭐가 된다? 근이 되는 거죠. 또 근감수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게 문제가 전혀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분의 합을 또 써요.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n분의 n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n이 되겠고요. 두분의 곱은 마찬가지로 n분의 mn 더하기 17이 되는 거죠. 이렇게.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분이 이렇게 이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n 나오겠고, 이거 n분의 17이죠. 이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2잖아. 이게 2잖아. 그러면은 n은 뭐가 되는 거야? m을 마이너스 m을 곱하면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대입해가지고 뭐 미시 날린 다음에 m을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묻는 놈들이 있죠. 선생님! 왜 n을 날렸습니까? 왜 날렸냐? 우리 준이야. 내가 n을 왜 날렸을 것 같아요? 이 m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아니 여기서 그냥 m으로 해가지고 m은 마이너스 2분의 n으로 해도 되잖아. 네. 근데 왜 n을 사라지게 만들고 m만 남겼을까? 문자가 하나일 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n을 남겨도 되잖아요. 내가 m을 없애도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네. 아니 내가 여기서 m 값을 나눠도 되잖아. m은 마이너스 2분의 1 n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도 되잖아. 아, mx 제곱이어서 아니죠. 내가 지금 누구의 정보를 알아? m의 정보를 알아. 그래요. 아는 놈을 남기는 거야. 어차피 그 2차 방정식 나올 거란 말이야. m 값 2개 나올 거예요. 2개 나올 거야. 100%예요. 그 중에 누구 살려야 된다? 음수인 거 살려야 된다. m 살려야 돼. 왜냐? 내가 아는 정보가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m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심심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막 풀고 있는데 막 푸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푸는 게 아니라 누구 날려야 되겠다. 연립방정식인데 어떤 미지수 소거시켜야 되겠다.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보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왜냐? 누구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m의 값을 구했으니까 n 날려야지. n 소거시켜야지.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문제를 보자마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보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아,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아, 어떻게 연립방정식 풀 때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란 얘기야, 지금. 문제를 푸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이게 수학이 아닌 거지. 사고를 안 하는데, 전혀. 그래서, 여기서 n 대신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분수식이 나오면요. 이건 2차 방정식이에요.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양변에다 뭐를 곱한다? m 값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다 알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대로 다 넘겨요. 그러면 2m제곱 마이너스 15에 다 좌변 넘기고 있어요. 마이너스 17은 0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니까 n값이 아마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구 근을 사용해야 된다? 음수근만 사용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17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2분의 17이 나오는데 이건 아니에요. m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m은 마이너스 1에다 대입하면 n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m 값이 부호가 여기서 위로 불러인 걸 알아서 음수라는 걸 특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나왔잖아. 누구야? 찍어? 양수인가? 음수인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 답은 얘밖에 없네? 얘인가 보다. 이렇게 푸는 애들은 정확히 푼 게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n 더하기 n은 1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비슷할 관계가 여기저기 다 쓰이네요. 2차 방정식, 2차 분식, 2차 함수는 한 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걔네들은요,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번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식은 어떤 몸이다? 한 몸이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모두 같이 씁니다. We are the world 그 느낌으로. 우리는 서로 한 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970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도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말로만 돼 있는 거야. 개념이 달라진 게 없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게 뭔 소리냐? 항상 위에 있다. 이걸 해석해보면 얘가 mx, x-8보다 큰데 그거의 해가 뭐가 된다? 해가 모든 실수이다. 이게 리얼이에요, 지금. 이걸 해석해보면 다시 한번. 자, 이게 970번 문제야.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크다는 게 그거 해가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된다 이거야. 이걸 이제 한글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수식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 다 배운 거야.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겠죠? 당연하게 넘기겠죠?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9는 0보다 크고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멀쩡 왔다 갔다 해야죠. 그죠? 2차 부등식. 어떤 그래프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위로 뿡 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실수가 해가 돼요. 그러면 곧바로 뭐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결론은 개념적으로 새로운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럼 뭔 거야?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수식적으로 잘 해석해라. 그것만 하면 니네가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아진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어 영역을 요구하는 거죠. 너가 국어를 잘 알아듣고 있냐. 내가 아라고 했는데 넌 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다 틀리는 거예요. 아라고 받아들이면 아라고 알아들어라. 그 얘기예요. 결론은. 지금. 그럼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 쓰면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요.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다시 무슨 부등식이 나온다?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판별식 쓰면 또 2차 부등식이 나오죠. m에 대한. 그래서 이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94 36이 되겠고요. 웬만하면 인수분해를 제대로 주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 선생님께서 변태가 아니시면. 플러스 8 마이너스 4가 돼서 m 플러스 8 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거 그때 태어나가 뭐 밖에서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이거를 몰라가지고 물어봤다며. 이해가 안 된대요. 이게 얘를 그래프로 그린 게 뭐야? 2차 함수 그래프잖아요. 아니야? 그럼 얘가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냐? 태어나 네가 봤을 때. 아래로 불러기고 0일 때랑 만날 거 아니야. y가 0, x축이랑. 언제 만나? 그럼 어떤 m값이 들어가야지 0보다 작게 나오겠냐? 어떤 m값이 들어가야지 0보다 작아지겠어? 요런 m값 들어가면은 0보다 커지잖아.
어떤 m값 들어가야지 0보다 작게 나오냐? 여기 있는 값도 넣어야지 0보다 작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프가 뭔지 몰라요? 마이너스 8하고 4 사이에 있는 식이 더 작아지는 이게 지금 다 찍어놓은 거잖아. 이거를 m값에 다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 다 찍은 거잖아. 근데 0보다 작은 게 나오냐면 여기 밑에 게 찍혀서 나와야지 이렇게. 이런 값들이 들어가면 0보다 작아서 나온다는 게 그래프로 보이는 거지. 그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 이게 항상 참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8부터 m이 4 사이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거 들어가면 음수 나온다고. 넣어보세요. 음수 나오죠. 그래프로 판단하는 건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거 물어봤다고 근데 네가? 아니 이거 아니었어? 몰라요? 왜 물어봤는데 모릅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인데 마파라고 4가 되겠죠? 그죠? 아, 이거 최소값은 뭐야? 정수니까 최소는 마7이고 최대는 3인가요? 그래서 정수의 곱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1. 이게 답이네요. 됐어요? 요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어렵나요? 해석하면은? 해석만 하면 별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2차 분식 개념은 어디서 끝장났냐면 딱 두 가지야. 머릿속에 6가지 그래프 왔다 갔다 하면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내가 외우지 말고 다 이해해서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된 게 뭐냐 거기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식. 그게 하나 추가돼. 아까 준이가 엄청나게 물어봤는데 그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식은 어떤 문제로 내가 바뀐다고 했죠? 우리 효민아? 멘탈 좀 챙기시고요. 선배들 다 잊으세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뭐 찾는 문제로 바뀐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답이 없어지고요. 태음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는 뭐 찾는 문제입니까? 내가 별표치라고 분명히 했을 거고요. 증거 자료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내가 뭐라고 했죠?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우리 뭡니까? 우리 준영아. 1차 분식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뀐다 그랬죠.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았어.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이렇게 2차 분식이 2차 함수가 나왔어. 근데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준 거야. x값의 범위를. 여기서만 항상 성립하면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다 대입해서 0보다 큰 걸 찾을 필요 없는 거야. 아니라 이때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다 0보다 커나 같아지는 겁니다. 전체 범위면은 대부분 다 어떤 문제로 바뀐다고 했냐면 한 배씩 쓰는 문제야. 우리가 계속 봤던 6가지 그래프. 다 거기서 끝나요. 근데 제한된 범위가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뭐 찾는 문제로 바뀐다고 했냐면 최대 최소값을 찾아서 그게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끝난다. 끝난다. 이거를 판매식 쓰는 놈들이 많다고 제한된 범위를 줘도. 그래서 크게 보자면 2차 부등식은 크게 보자면 전체 범위에서 2차 부등식 나오는 문제랑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 나오는 문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개념은 끝나 있어요. 사실 그거 말고 우리가 2차 부등식 자체에서 배우는 개념은 없어요. 왜 어렵냐?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엮어져서 막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2차 분식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또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972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972번까지 풀어보면 이번에는 뭐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kx가 누구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냐면 얘가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보다 아래쪽에 있대요. 작다 이 얘기죠. 이게 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밑에 있으니까 이게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넘기겠죠? 넘기면 여기 0으로 놓고 다 넘길게요. 넘어가면 k 플러스 2의 x의 제곱 되겠고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2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k
x 플러스 4가 나와. 이렇게 돼. 이게 해가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러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아까도 그렸죠? 이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그래프. 근데 왜 모든 실수해야 돼요, 해가? 거기 써 있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렇게 성립한다고. 항상 아래쪽에 있다. 네.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네.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얘가 크다고. 모든 x에 다 크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모든 해가 다 오케이 된다. 오케이 된다고. 오케이.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그래야 얘가 모든 실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얘가 음수일 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냐? k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왜냐면 위로 올라가면 절대로 모든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최고차항이 항상 미지수가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0일 때도 한번 해봐야 돼. 슬프지만. 0될 때도 하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0될 때도 성립하긴 하니까 나중에 넣어야 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컸을 때는 뭐를 만족하면 되죠? 동시에?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대 나눠서 푼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는 k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k 플러스 2가 0일 때는 풀어보고 세 번째는 k 플러스 2가 음수일 때인데 이때는 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0일 때는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다 없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안 된다? 돼요. 슬프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근하고 여기서 나온 근이 k가 마이너스 2거든요.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넣어야 돼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답에 있을까 없을까? 다행스럽게 없어요. 이 문제는 972번에서는요 없어요. 근데 봐봐 여기 안 들어갔지? 난 답을 다 알아요. 찍어도 답이 맞습니다. 4번이 100% 답입니다. 풀지 않았지만. 왜요? 당연한 거죠. 마이너스 2 들어가고 있고 여기 안 들어가잖아. 아, 마이너스 2 들어가면서 안 된 답이 4번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나눠서 풀면 이게 나눠서 푸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좀 지겹게 나오는데 이제 진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랑 그죠? 이게 1번 영역이죠?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2일 때 3번 영역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인데 여기는 해가 안 나와요. 어차피 해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판별식을 쓰면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거든요.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쓰면은 2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가 나와서 없어지면서 k 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가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다. 1번 영역에서 해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공통된 범위가 여기입니다. 이게 1번 영역에서 해요. 2번 영역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k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에 칠해진다 안 칠해진다? 칠해지는 거죠. 합치는 거야. 합치면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부터 k는 2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맨날 한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일단 최고차항에다가 뭐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미지수를 추적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거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항에 미지수 있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없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는 2차항의 개수가 많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있어서 세대수를 찾는 문제는 대칭축이 바뀌어요.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져요. 또 미지수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쉽냐? 상수에 있을 때. 미지수가 상수에 있는 문제들은 아 귀여운 문제, 아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귀여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2차 부동식 활용은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 하나 풀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준이는 사라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인데요. 벌써? 맞아요. 되게 좋아요. 자,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자, 가로 길이가 뭐가 됐냐? 태훈아, 불 실수 한번 보니까 5초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 길이 몇이야? 가로 길이 뭐야? 그래프 보니까. 40이 아니라 40 빼기 X. 그래요. 이거 안 보인 사람 있어요? 세로 길이 어떻게 됐냐, 효민아? 25 플러스 X. 그래요. 끝났어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직사각형 넓이 나와요? 뭐 혹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 넓이인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없죠? 4입니다. 그럼 40-x랑 25 플러스 x를 곱했더니 얘가 뭐 이상이 된대? 이 넓이가 750 제곱센티미터 이상. 이게 끝이에요. 2차 부동식 문제죠. 끝난 문제예요. 이거 못 풀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5x 더하기 1000이 되겠죠. 얘를 넘어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50이 되면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10으로 인수해야 되겠고 x는 일단 얘가 둘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범위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가로 세로 길이에 음수는 없어요. 저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길이 문제는요 음수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40-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25 플러스 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요게 만족하는 거지. x-25, 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최대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얘는 x가 40보다 작다가 나오겠고요. 첫 번째 거는 40보다 작다. 얘는 x가 마이너스 25보다는 크다가 나오겠고요. 여기서는 마십부터 25까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여기에요. 마십부터 25까지가 범위가 나오는 거죠. 최대값은 뭐가 되겠죠? 25다. 25다. 휴식. 우리 자, 연립 2차 부동식 풀이로 넘어갈게요. 유형 15번. 유형 15번. 뭐 어렵지 않죠? 연립이면 다 뭐 구하면 되는 거죠? 공통된 범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연립 방정식도 공통된 해 구하는 거였고 다 공통된 거 구하면 됩니다. 하나 날라 들어왔네요. 날파리 잡고 싶은 대로 있잖아. 그래서 연립 2차 부동식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못 잡았어요? 실패. 자, 그래서 연립 2차 부동식 문제 좀 풀고요. 그 다음에 해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동식 풀고 그 다음에 17, 18, 19까지 하면은 이제 끝나는데 빠른 스피드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976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2차 부동식이죠? 아닌가요? 둘 다 2차 부동식이죠?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보다 크다니까 1하고 1을 기준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크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해가 되겠고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3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마3부터 4까지가 되겠죠? 이게 포함이 되죠, 이렇게? 두 번째 해죠? 마3부터 4까지 작거나 같은 거니까 공통된 해를 구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공통된 해를 구하면. 아닌가요? 이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 정수 개수는 마3, 마2, 마1, 0까지 나오겠죠? 1은 안 들어가니까 정수 개수는. 이쪽에서 정수 개수는 뭐 나오냐? 3하고 4가 나오겠죠? 다 몇 개예요, 합치면? 개수 몇 개예요, 다? 세면. 답은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이거 틀린 일이 있나요? 이게 뭐 어려울 게 있을까요? 어렵냐? 효민아? 너무 어려워? 공통된 범위 찾는 거 어렵냐?
틀리면 다 맞아야 돼요, 이런 거. 그죠? 이건 뭐 용서가 안 되는 문제죠. 이런 거 틀려보면 이제 나한테 참 맞습니다. 절대 틀리지 말아라. 그죠? 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뭐 풀어볼까요? 뒤에 넘어가가지고 뒤로 가서 빠르게 또 풀어봅시다. 절대값 있는 거는 조금 귀찮긴 한데 절대값 있는 문제도 있네요. 980번에. 그죠? 981번 풀어봅시다. 절대값 있는 거 나눠서 풀면 돼요. 나눠서 푸는 거 이제 연습 좀 하세요. 981번은 이거예요. 혹시 기억나냐 이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을 때에 그 복소수에서 요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어떤 조건인지 아는 사람? 태훈이 기억나냐? 복소수에서 이거? 기억하는 사람? I remember this equation. 기억하십니까? 이 식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No? 이거는 분모만 음수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분모만 음수인 경우. 그래서 분모가 음수면서 분자는 0도 되긴 하거든요. 이거예요. 이 케이스예요. 이렇게 나오죠. 분모만 음수인 케이스. 그럼 981번을 보면 여기서 분모가 뭐죠? 분모가 뭐냐? 981번에 분모가 뭐야? 981번에 981번 분모가 뭐야? 2차식 써있잖아. 뭐라 써있어? 분모 A 뭐라 써있어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8에 써있죠. 이게 음수란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그다음 위에 분자가 2x제곱 -7x 플러스 5죠. 얘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보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연립 2차 분수식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냐고? 안 어려워요? 괜찮아? 그럼 뭐 그냥 풀면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가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면 2x 마이너스 5랑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얘는 해가 뭐가 되냐? 마하부터 2까지가 됩니다. 5이겠죠?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거 해는 2분의 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크다고 했으니까 벌어집니다. 이렇게. 공통된 범위 찾으면요. 여기가 돼요. 그럼 여기에 x값이 아닌 걸 찾아야 돼요. 몇 번인 것 같냐? 우리 효민은. 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냐? 아 이거 2분의 5냐냐? 얘보다 작고? 그죠? 이거 2 맞죠? 마사부터 2까지. 될 수 없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없는 거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고 2분의 1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가고 2분의 3이 들어가냐? 2분의 3 안 들어가는데? 2분의 5도 안 들어가는데? 아 이거 2분의 5 이거 등호 공통된 범위 찾는데 0 되면 다 되는구나. 야 이거 2분의 5는 넣긴 해야 되겠다. 이거 2분의 5 넣어야 되겠다. 0 될 때는 다 들어가니까 2분의 5 넣긴 해야 되겠다. 2분의 5랑 1을 넣을게요. 여기 범위에다가 2분의 5만 넣을게. 2분의 5 넣으면 0 되니까. 2분의 5 넣으면 0 되니까. 요것도 넣을게요.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그럼 될 수 없는 건 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요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0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조금 그지같이 좀 바뀌긴 했는데 보통 이제 분자가 0 되면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지같이 문제를 내긴 했어요. 분자가 0일 때가 나와서. 문제가 좀 그지 같아졌다 그래서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예요. 이번엔 연립 2차 분수식인데 연립 2차 분수식이 미지수가 있고 미정계수가 있고 해가 주어지는 거죠. 거꾸로 문제 더 많이 낸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태훈아 거꾸로 더 많이 낸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거꾸로 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지수 있잖아. 인수분해도 해줬어요. 되게 친절하지 않냐? 인수분해 이렇게 해줬어. 공통된 해가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림놀이를 시작해야 됩니다. 수직선에서. 어떻게 해야지? A가 어디 있어야지? A가 여기까지 될까? 하는 거죠. 얘는 일단 인수배가 되잖아. 얘는 딱 해가 앞으로 나오잖아. 보자마자 마일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마일부터 3까지죠? 이게 마일부터 3까지예요. 첫 번째 거야. 그럼 두 번째 게 어떻게 그려야 2를 기준으로 일단 2는 찍혔어요. 2는 찍혔는데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있어야지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A가 이쪽에 있어야 돼. 왜냐면 공통된 범위가 마일부터 2잖아.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야지만 공통된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 이게 나오는 거야. 어렵니? 그러면 A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같아도 되냐? 우리 성훈아? 같으면 안 돼? 같아도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같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해 똑같이 나오잖아. 같아도 되잖아. 크면 안 되죠. 여기로 오면 A부터 2까지가 바뀌니까. 그래서 해는 뭐가 된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야지만 요렇게 해가 나오겠죠. H대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 뭐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리지 마. 정신 차려. 그래, 마이너스 이거 봤는데 세대값이 안 나오면 됩니까? 여기는 이제 선배한테 개처였다고 이게 멍 때리고 있고 여기 지금 오늘 되게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나름대로 휴일이었는데 걔 되게 상태가 우리 뭐 준영이 아팠다고 치지만 여기 세 명은 왜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냐? 원래 오늘 같은 날은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닐까? 늦잠도 좀 자고 좀 이렇게 아니야? 여기는 터이가 더 안 좋고 여기는 왜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오늘은 좋아야 되잖아. 학교도 안 갔는데. 자, 이렇게 거꾸로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 몇 번 할까? 뭐 985번? 985번 하나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연립부등식에서 해를 갖지 않는다. 연립부등식에서 해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요. 뭔 소리죠? 태연아? 공통된 범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얘기는 공통된 범위가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뭐 누가 봐도 풀 수 있겠죠. 뭐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로 되면서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사부터 어디까지가 나오는 거죠? 마사부터 마 2까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굳이 안 그려도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그렇고 그냥 그려주겠죠 머릿속에서? 그려줄 수 있죠 솔직히? 상태가 안 좋아요. 봤더니. 자 얘는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이거 양수다.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x 마이너스 2는 2분의 a까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 이거 푸는 거야 이거.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 까먹었냐? 공부 안 했니? 공부했냐 안 했냐? 이거 그거잖아. 절대값 x가 뭐 3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 마3부터 x는 3까지였죠? 근데 여기가 지금 뭔 거야? 이 자리가 지금 뭔 거야? 지금 2분의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x는 a까지가 된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x 자리에는 뭐만 들어간 거야? 이 x 자리에다 x 마이너스 2만 들어간 거예요. 2 더하는 거예요. 그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 이거 다 잊었어요? 공부 안 합니까? 공부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진도 나갔지 않아? 여기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 나갔냐 안 나갔냐 준영아? 절대값 수업 완전 잘 몰라? 나갔어? 그냥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공통된 범위가 없으면 두 가지야. 얘가 이 범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깍깍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맞아 안 맞아?
얘는 뭐의 대칭인 것 같아? 뭐에 대한 대칭이냐, 딱 보니까. 얘는 뭐 대칭이죠? 2대칭이야. 2에서 뺀 거, 2에서 더한 거야. 그러니까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가 어디 있냐면, 여기, x가 2가 여기 있거든요?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절대 못 나와요. 지금 이게 2에서 빼고 2에서 더한 거잖아. 이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2가 대칭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요것보다 같아도 겹치는 게 없어요. 둘이 같아도 안 겹쳐요. 왜냐면 여기 둘 다 안 들어갔어.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크거나 같으면 돼요.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둘 다 뻥뻥 뚫렸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다 이거야. 같아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요 놈이 요 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안 그렇죠? 이게 조금만 일로 오면 겹쳐요. 그럼 해가 생기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해가 여기 생기잖아. 그 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까지만 와야 돼.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니까 해가 없어지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대칭이니까 이쪽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 대칭인 걸 모르면 여기도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칭이니까 이건 절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를 빼주고요. 마하에다가 2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2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양수 a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답은 0보다 크고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답인 거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들어갔어요. 그냥 양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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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가 안 되면 여기 해가 없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돼요. 절대값이 포함된 힌트 보여주고요. 양수를 보여줬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 연립 2차 분식이 은근히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 문제. 거꾸로 내는 거네요. 거꾸로. 그 최고봉이 뭐냐? 유형 17번이에요. 유형 17번 문제가 은근히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별표치 돼요. 이거 여러분 어려워합니다. 이런 거 내요. 어려운 거 낸다니까 가끔 유형 7번 같은 문제를 내요 또. 이게 또 애들이 겁나 못 풀어요 또. 진짜. 왜 내는 거야 못 푸는데. 못 푸니까 내나? 태연해? 우리 태연은 풀 수 있겠죠 이제? 아니야? 약한 모습 그냥 선생님 공부만 하면 다 풉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공부하면 싹 가능입니다 100점입니다 그래야지. 아니야? 공부해도 안 돼? 아니,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 정수 x가 몇 개다?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이 정도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일단 2차 분식이 나오면 무조건 문자가 포함이 돼도 무조건 뭐라고 봐야 되냐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분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문제 풀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자가 포함이 되더라도, 개수에 비정계수가 있더라도 포함돼도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100% 인수분해 될 거란 얘기야. 안 되면 문제가 거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러니까 2차 부동식 문제는 일단 미정계수가 있어도 100%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얘도 뭐를 인수분해 되냐? x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얘도 당연히 인수분해 되겠죠? 2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으로 됩니다. 일단은 아는 것부터 표기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2부터 6까지가 먼저 표기가 되겠죠? 우리가 표기를 하면. 그럼 이제 풀 때 2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요 위에 거야, 1번 거. 겹쳐야 되는데, 자, 1을 기준으로 볼게, 1. 자, 1은 어디 있겠냐? 태연아, 여기 있겠지, 1이. 그러면 A가 이쪽에 있으면 겹치는 게 있냐, 없냐? 해가 없어지잖아. 그럼 정수 X가 3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X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아, 그래, 안 그래. A가 당연히 1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겹치는 게 생길 거 아니야. 그 정도 사고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겹칠 때 2부터 들어가지 않겠냐? 해가?
그러면 뭐 들어가야 되겠어? 2, 3, 4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3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가는데 5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A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래서 정수 X가 2, 3,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정수 X가 3개가 나오는 거야.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것들 이제 사고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복잡한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 정도 사고는. 태연이 이 정도 사고 너무 복잡한 사고냐? 그래요? 앞으로 더 복잡한 사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도 이제 귀여운 거라고 해줍시다. 우리 수학이 좀 그래. 우리 머리를 좀 쓰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되게 멍청하고 싶은데 잡았어요. 멍청하고 싶은데 멍청하지 두지 않는 게 이제 수학이죠. 우리에게 머리를 쓰게 만든다. 우리를 사고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학. 그래서 2, 3, 4가 들어가려면 A는 4부터 5 사이에 있는 거야. 같아도 되는지 안 같아도 되는지 이제 표기해 봅시다. 일단 A가 5가 되면 이게 5가 포함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수 X가 몇 개가 되겠냐? 5가 포함이 되면 몇 개가 되겠어? 정수 X가 3개요. 5가 포함이 된다니까? 4개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는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5가 같아지면 이게 같아지면서 이게 4개가 이제 되는 거지. 4는 같아도 돼. 왜냐면 이렇게 돼도 3개가 나오잖아. 왜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등호. 4는 같아도 상관없다. 이게 A 값의 범위다. 4부터 딱 끊어갖고 5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바로 밑에 거 풀어봅시다. 988번을 풀어봅니다. 우리 효민이 죽어가고 있지만 풀어봅니다. 자,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봅니다. 988번. 따라란. 도전! 요걸 보시면서 요 느낌과 필링을 그대로 가지고 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988번을 푸는데 당연히 보자마자 인수분해부터 하고 계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입니다. 인수분해도 못하면 일단 집에 가셔야 됩니다. 졸려요 우리 효민이가 졸려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들었어? 태연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습니까? 왜 안 풉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한 개를 더 푸십시오. 힘을 내세요.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분 안에 끝날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피강 수업은 20분 안에 끝납니다. 한 개라도 더 배우러 왔으면 배워와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왔잖아요. 한 개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아득바득 가져가셔야 됩니다. 놀다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첫 번째 해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가 나오겠죠. 벌어지게 되겠죠. 크다고 했기 때문에 1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가 나오겠고, 두 번째 건 이제 3이 찍히는데 A가 어디 있어야지 정수 X값이 5랑 6이 나오냐? 여기서 5, 6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5, 6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7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7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A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확실하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왔냐?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아니 5, 6이 딱 들어가냐 그러면 A가 6하고 7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랑 같을 수 있냐? 우리 머리 좀 써보자. 성훈아, A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데 같을 수 있는 건 어디야? 6? 6이 같으면 이렇게 비는데? 그럼 6이 안 들어가지 않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6이 되면 안 들어가죠, 6이. 5, 6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그럼 6은 되면 안 되겠네? 그럼 7은? 7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잖아, 7. 그럼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는지 알아듣냐?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이요. 답을 다 구해줬는데 3번이나 보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러면 슬퍼지는 거 아니야? 우리 태연아, 이거 들어가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A가 6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봐봐. A가 6이 됐다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A가 6이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통된 범위가 쓰여질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4, 5, 6이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갔잖아. 공통된 범위 여기잖아. 5만 들어가잖아, 이렇게 되면. 6이 돼버리면. 뭔 말인지 모르겠냐? 그러니까 지금 A가 6이 돼버리면, 봐봐, 여기서 1하고 4에서 벌어졌지, 이렇게. 1, 4가 벌어졌을 거 아니야. 1, 4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야,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에서 얘가 6인 거야. A가 6이 되면은 3부터 6까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3부터 6까지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럼 공통된 범위가 여기잖아. 정수 몇 개, 뭐 들어가, 정수? 안 된다고, 5만 들어가서. 6이 돼버리면. 문제에서 뭐랑 뭐 들어가야 되겠어? 근데 얘가 6이 돼버리면 5밖에 안 들어가.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만약에 A가 7이 됐어. 그럼 여기가 7이 된 거야, 지금. A가 7이 됐다 그러면 이게 7이 된 거야. 그럼 공통된 X 정수값은 뭐가 다른 거야? 그럼 되잖아. 7은 돼도 5, 6만 들어가잖아. 그럼 7도 가능하다. 이게 따지라고, 이렇게. 아니, 너무 어려? 따질 수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따지라고요. 등호일 때는 A가 6일 때도 그려보고 7일 때도 그려서 어느 때 5, 6만 나오는지 따져보라고요. 너무 어렵냐, 상황? 아니, 직접 해보라니까, 자기가 직접. 어차피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사실은. 공통된 범위 찾는 거니까. 직접 다 해보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야, 다 아는 개념이잖아. 야, 이거 뭐 어렵냐? 이거 부등식 개념이. 이렇게까지. 하나씩 다 넣어가면서 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안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 수학을 시키다 보면 어떤 애들이 잘 수학을 못하냐? 직접 안 넣어보는 애들이 못해요. 보통.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을 보면 안 넣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다 넣어가면서 그게 6대1 때, 7대1 때 다 넣어가면서 해보면 금방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요, 그걸 안 넣어봐요. 안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냐 그러면 그냥요 그래요.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넣어본 게 아니라 왜 안 넣어봤다고요? 그냥 그걸 넣으면 뭐 죽습니까? 아니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근데 내가 왜 안 넣냐? 넣어봐라. 너도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냐 네가. 왜 넣어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냐는 경우가 진짜 많아.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공부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제발 좀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직접. 자, 삼각형 결정 조건이 나오네요. 둔각 삼각형이 될 때가 언제냐. 자, 둔각 삼각형 조건을 좀 배울게요. 둔각 삼각형은 뭐냐면 한 각, 가장 큰 각이 몇 도보다 큰 거죠?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 둔각 삼각형은 언제가 기준이 되는 거냐?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긴 변을 C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게 C가 몇 도일 때죠? 이게? 90도일 때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때 지금 C가 90도인 거야. 근데 이게 C가 얘보다 더 커지잖아?
그러면 둔각인 거야. 이게 둔각인 거야. 그럼 예각삼각형이 되면 가장 긴 변이 더 작아지면 돼요. 이게 예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간에 있는 거야? 피타고라 정리,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90도일 때니까 이게 90도가 지금 그 기준인 거죠. 90도보다 커지면 둔각, 90도보다 작아지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긴 변이 둔각삼각형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991번에서 가장 긴 변이 누구냐? 셋 중에서. 자, 문제다. 누가 가장 길 것인가? 누가 제일 크냐? x는 자연수래요. 누가 제일 크냐? 태어나. 2x 플러스 1이 가장 크겠죠. 이게 가장 긴 변이에요. x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긴 변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 둔각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이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커야 돼. 이게 둔각삼각형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 돼. 자, 봐봐. 삼각형 결정 조건 설명해 줄게요. 또 외웠겠죠? 자, 삼각형 결정 조건 아는 사람. 손 들어, 빨리. 삼각형 결정 조건 아는 사람. 없어요? 보세요. 이게 가장 긴 변이에요. 나머지 두 변은 얘랑 똑같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우잖아요? 안 만나요. 왜냐면 이게 딱 같잖아. 같은 거리니까 같은 거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어떻게 돼서 커야 돼. 그래야지 이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긴 변보다, 이게 가장 긴 변이죠?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어떻게 된다고? 더 커야 된다.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입니다.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돼.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에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삼각형 결정 조건. 이게 둔각삼각형 조건입니다.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는 게 연립 2차 부등식 활용입니다. 됐어요? 이거는 둔각삼각형 조건이고, 그리고 삼각형은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삼각형은 돼야지 둔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삼각형도 안 됐는데 둔각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삼각형 결정 조건이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그게 딱 세워지는 거야. 삼각형이 생기는 거죠. 언제 배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뭐 기억도 못 하겠죠? 그때 선생님 저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x 없어지고 넘어가면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겠고요. 요거 2차 부등식 풀면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이고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되니까 없어지고 넘어가면은 1로 넘어가면 1도 없어지죠. 그럼 0이고 1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8x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8이죠. 야, 뭐가 되냐? 0부터 8까지 x는 2보다 크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게 3, 4, 5, 6, 7이 되겠네요. 총 몇 개가 나온 거죠? 5개가 나오겠죠. 이게 답입니다. 끝. 자, 넘어갑시다. 뭐 활용은 잘 안 나오는 게 높다. 활용 말고도 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활용이 잘 안 내는 추세이긴 해요, 요즘. 활용 자체를 안 내요. 잘 안 내는 추세긴 한데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좀 배워놓을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근데 다른 것들을 많이 내요. 활용 말고도 낼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활용이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과 2차 부등식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유형 19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 X차 치시면 됩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시근의 부, 그 다음에 근의 분리 같은 거 안 나오니까요. 20, 22에 22는 다 삭제. 나는 그래도 혼자 하고 싶다.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학문적인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난 그래도 꼭 알아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현민이 물어볼 거니? 아니요. 그래, 그렇죠. 죽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2차 방정식 놀이가 나오는데, 봐봐. 2차 방정식 나왔어요. 4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1의 x 빼기 a 제곱 플러스 2가 0이라는 2차 방정식 나오는데, 얘가 뭐냐? 허근을 갖는데. 허근 갖는 건 뭐냐?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냐, 현민아?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이게 유형 19번이에요. 전부 다 작다 하면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어렵냐? 모르겠어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짝수 판별식을 쓰면요, a-1의 제곱 마이너스 a c 0보다 작다. 그럼 이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 문제예요. 성훈아, 어렵니? 아니요. 이거 나오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겠냐? 맞아요. 이건 맞아야 되겠죠. 이거 진짜 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맞아요. 이건 진짜 틀리면 쳐 맞아야 돼요. 판별식이 기억이 안 난다. 야, 이건 진짜 좀 심한 거 아니냐? 야, 이제 판별식, 아직도 판별식이 양수가 시그인지도 아직도 모를 정도면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언제부터 많이 나왔냐? 중3 때부터? 이제 아직도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효민아,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도 시근과 중근과 허근을 몰라요. 좀 심각하죠.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이제 공부 좀 했으면.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고 이게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가 나오면서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 인수리가 얼마나 돼요? 믿으십시오. 얼마나 되게 돼요. 제게 주게 돼 있어요. 2차 분식은요, 웬만하면 2차 분식은 인수분해 안 되게 주는 경우면 그때 이게 전태적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변태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인수분해 되게 줘요. 어떻게 생각하냐? 너네 사실 변태 같아? 아니야? 그래도 인수분해 되게 주겠죠? 우리 준영 어떻게 해? 선생님께서 좀 변태스러워? 약간 좀 이상해?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아마 인수분해 되게 줄 겁니다. 그럼 이게 5의 마이 7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5분의 7일 때 그리죠? 이렇게 되겠고 아래 부분이니까 답은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a는 5분의 7이 됩니다. 이때 모든 정수근의 합 0하고 몇이 들어가냐? 1이 들어가죠? 0, 1밖에 안 들어가요. 합을 하면 몇이죠? 1이다. 답이에요. 어려워요? 자, 997번까지 풀고 오늘 수업의 필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7 이제 1000번에 가까워졌네요. 거의. 그죠? 1000번에 가까워졌지, 태훈아. 너무 좋지. 1000번에 가까워지니까. 자, 997 풀고 끝내봅시다. 뭐 어렵지 않아요. 997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요. 자, x제곱 더하기 2배의 2k-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k 더하기 1이 0이 되는데 얘가 항상 시근에 가죠.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자, 근데 결론 이게 뭔 소리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실근에 가진 조건이겠죠? 그게 K값에 관계없대. 그게 뭔 소리야? K의 모든 K가 해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K값에 관계없다는 거는 K에 대해서 어떤 K를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 K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해보면. 결론은 일단은 실근을 가져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저게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을 쓰면
짝수 판별식을 쓰면 2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그러면 해가 이게 k에 대한 2차 분식이거든. 이게 k에 대한 2차 분식이야. k에 대한 2차 분식인데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좀 별표 하나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 쳐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내가 이거를 이제 써볼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겠고요. 3k 제곱이 나오겠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4k가 되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k에 대한 2차 분식인데 이렇게 붕 떠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붕 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항상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조건이 뭐냐? 성훈아, 이 조건이 뭐야, 그러면? 이 k가, 이거 해가 모든 실수 k야. 그럼 이게 어떤 조건이 돼야 돼, 별로? 해가 모든 실수 k가 나오냐? 판별식이 등가 커야 돼요. 이거랑 이거 모양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커야 되는 거야? 작아. 같거나 작아야 된다. 아니 또 이거 안 돼? 아니요. 이게 k의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3k 제곱이. 그러니까 이거가 결론 다시 여기서 뭐가 가는 거야? 판별식이 k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k의 모든 실수 k에 대한 성립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2차 분식이 지금 몇 번 적용되는 거야, 지금? 2번 적용되는 거야. 문제를 해석해보면. 그래서 한 문제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못 풀거든,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지금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고, C가 없어요. C가 0인 거야, 그러면.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 쓰면 B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3이고, C가 0인 거야. C가 없잖아.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으면 몇이다? 0이다. 0을 쓰시면 돼요. 없으면 0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이게 없어져요. 지금 0이니까. 그래서 a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봐봐.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태훈아. 얘는 무조건 뭐보다 서로 같은 거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서로 같잖아.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언제 때만 같다는 거야? 0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0일 때 A값 뭐냐? 우리 성훈아. 그래서 A값 마이너스 4가 나와. 자, 이런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려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분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